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죠. 최근에 서밋하고 개인적으로 바쁜 일들이 많아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국내 뉴스 전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STO 서밋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릴 생각입니다.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토큰증권 관련된 해외 상장하거나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 회사가 있다면 얼마든지 문의 요청 주시고요.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소식 전달 드리겠습니다. 법률신문에 나온 뉴스인데요. 토큰증권 자체가 법 기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법률신문에서도 관심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거기서 보면은 법무법인 광장에서 이 뉴스를 기고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광장이 토큰증권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법무법인 중 하나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가이드라인 발표 작년에 있었죠. 그 이후에 첫 신탁 수익증권 발행 혁신금융 서비스 자문을 맡았다라는 뉴스를 냈네요. 말이 되게 길죠? 짧게 우리가 부르면 투자계약증권이랑 토큰증권 관련된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원래 증권으로 불리는 이 분류들 중에서 블록체인이 이제 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면서 수익증권, 비금전 신탁의 수익증권의 형태랑 투자계약증권, 이게 블록체인 상에 최근에 요 두 가지가 토큰 증권으로서 이제 증권의 지위를 받으려고 하는 형태입니다. 요 두 가지 중에서 요거 수익증권을 말하는 겁니다. 요게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다. 그리고 그게 둘 다 분산 원장에 기재된다. 그런 거죠. 그거를 법무법인 광장에서 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했을 때는 협금을 받아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협금 서비스, 짧게 얘기하면 협금을 자문했다라는 겁니다. 내용이 스터디 하시기에는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조금 더 깊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보면은 작년 2월에 규율체계 정비 방안,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거 있죠. 그거에 따라서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을 이제 거기서 이제 제시를 한 거죠. 실제로 법 제정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지난 국회에서 안 돼가지고 이번에 국회에서는 통과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여야가 모두 긍정적으로 공약으로 발표하기도 했던 거기 때문에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짧게 얘기하자면 이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이 두 개를 자본시장법하고 전자증권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개정이 되기 전에라도 아까 보셨던 두 가지 형태, 비금적 신탁의 수익증권하고 투자계약증권은 이 혁신성이 인정이 되면은 협금을 통해서 이제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샌드박스를 통해서 인정을 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실제로 협금을 받은 사례는 좀 많고요. 투자계약증권은 거의 없거든요. 최근에 미술품 관련돼서 하나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협금은 많지만 투자계약증권은 적다. 협금은 서비스 자체에 대한 라이센스고, 뭐 간단하게 보자면 그렇고, 투자계약증권은 어떤 상품에 대한 증권성을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협금을 이렇게 받아서 항공기 엔진으로, 실제 이 뉴스가 얼마 전에 소개 한번 드렸잖아요. 요게 협금을 받았을 때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고 투자에 대한 수익금을 받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개정 전에는 그 자체만으로 전자증권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토큰 증권의 발행은 불가하다,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게 미러링한 토큰이 발행 및 거래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구조냐 한번 볼까요? 글자가 좀 안 보이는데요. 조금 키워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대충 볼까요? SPC라고 하면은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 페이퍼 컴퍼니, 우리가 좀 나쁜 의미로 많이 쓰죠.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는데 특수 목적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사실 같다고 할 수가 있는데,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경우, 어떤 목적을 위해서 회사를 만들고 그거를 필요가 끝나면은 회사를 해산하는 그런 식의 운영을 하는 거고, 페이퍼 컴퍼니를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세금 회피나 뭐 안 좋은 목적으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엔진을 판매하고자 하는 그런 업자가 SPC를 세운 요 회사에다가 엔진을 판매를 합니다.
그럼 그 돈을 누가 내냐? 이번에 생겼던 수익증권이 어떤 식으로 됐었냐면 항공인 엔진으로 했던 게 일단 SPC한테 엔진을 인도를 하고요. 근데 돈을 먼저 줘야겠죠. 그 돈은 갤럭시와 머니터리한테서 공모 발행을 하는 그런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구매 자금을 갖다가 SPC한테 주고 그 A가 받은 돈으로 엔진을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엔진을 얘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엔진을 갖고 있는 걸 갖다가 실물을 신탁을 어디 하느냐? 신탁사인 유진투자증권한테 보내요. 그러면 유진투자증권이 신탁사로서 엔진을 가지면서 항공사한테 그 엔진을 리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리스를 해주니까 항공사는 그 엔진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쓴 돈을 갖다가 이제 돌려줘야겠죠. 투자증권한테. 이 방식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차량의 리스 인도하는 방식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진투자증권은 리스 수익을 가지고 있고요. 신탁사로서. 그리고 아까 돈을 내내는 얘잖아요. 그러면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투자금을 투자자한테 받았단 말입니다. 또 투자자가 투자금을 받았고 그 증권으로서의 증권서를 교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전에 이제 신탁사가 지금은 예전 전통 금융하고 같아요. 사실은 이제 진행 방식이. 근데 여기서 요 관계가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루어진 게 아까 수익금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수익 증권 발행하고 전자 등록한 그 프로세스를 따라서 요 수익금이 가서 STO 투자자들한테 수익 증권 발행으로서 생기는 수익금을 배분하게 되고요. 그 배분받은 돈에 대해서 예탁 결제원에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전자 등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발행한 토큰에 대해서 유통 플랫폼인 신한투자증권으로 통해서 유통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 투자자들의 계좌를 유진투자증권이 계좌관리 기관으로서 고객 거래에 대한 기록을 맡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이 거래한 기록을 또 증권계좌부 관리상 한국예탁결제원에 또 정보를 보내게 되고요. 결국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다 정보를 기록받게 되고 그 중간에 이런 신탁, 유진투자증권이 신탁사 및 계좌관리 기관으로서 참여를 하게 되고 신한투자증권이 유통 플랫폼으로서 참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발행사자 공모를 하려는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STO 투자자를 모으게 되고 그런 식이죠. 당연히 여기서 또 홍보를 하겠죠. 계좌관리 기관인 이런 고객들이 신규 계좌를 트게 될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거. 프로세스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를 알고 가시면은 조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걸 한번 가져와 봤어요. 안전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좀 장점이 크게 있다. 그리고 첫 발을 뗐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그 점에서 갤럭시와 머니터리, 유진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이 매우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수를 보내고 싶을 정도로 잘했다 생각을 합니다. 수익적인 면에서도 나쁘지 않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스페어를 계속 보유하도록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수익이 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진 토큰하고 미러링된, 그러니까 같은 규모의 금액이 수익 증권으로서 똑같이 발행이 된 그런 거랑 관련해서 샌드박스로 처음 지정된 게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계속 이렇게 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은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은 하고, 이후에 법이 제대로 제정이 되고 좀 확실히 되면은 사실 중간 과정이 필요 없이 블록체인 상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 상에서는 최선을 다한 결과물이고 매우 뜻깊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를 갖다가 법무법인 광장에서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의 또 비즈니스가 필요하면은 또 해본 사람들이 잘 하겠죠. 그래서 문의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뉴스 보시죠. 체인업이라는 회사인데 규제 대상 STO 증권형 토큰 발행 솔루션을 출시했다.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고요. 저는 일단은 처음 듣긴 한데, 여기서 디지털 자산 발행 이슈하고 거래를 위한 플랫폼을 기업에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한다. 발행과 유통에 대해서 기업에 어떤 걸 제공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런 솔루션들, 보완적인 거, 효율성, 규제 준수 같은 거를 도와준다. 그런 회사가 있다는 거네요. 체인업이라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님이 나오셨고요. ESG 금융시장 개척에 앞장선다. 예전에 하나증권 내부에 어떤 미팅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나와서 발표도 하셨었어요. 강성묵 현 대표가요. ESG 채권 선도 거래를 체결하면서 시장 개척에 앞서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ESG 분야도 토큰 증권으로 발행됐을 때 가능성 있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탄소 배출권 뭐 이런 것들 등등도 있죠. 일단은 하나증권이 그런 거를 노리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큰 증권 키우는 해외, 일본 주식시장은 16% 수준까지 성장했다. 일본의 오사카 디지털 거래소가 있거든요. ODX라고. 노무라 발표에 따르면 작년 일본 토큰 증권 발행량이 8,500억 원이 넘었답니다. 엄청나죠. 1년 전보다 5.8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 맞고요.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들이 발행한 주식 규모의 16% 정도가 토큰 증권으로 발행이 됐다는 겁니다. 부동산 경우가 좀 많긴 한데 노무라, 다이와 증권 뭐 이런 11개 증권사가 토큰 증권을 취급하고 있고, 제가 뉴스에서도 간간히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일본이 토큰 증권 쪽에 좀 빠르다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로 그렇다는 거고, 저희가 봐도 좀 부럽습니다. 이 정도까지 상장했다는 게. 우리도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은 너무 늦어버리니까 좀 서둘렀으면 한다라는 말씀이고, 또 금융 허브 중에 하나죠. 싱가포르 통화청 AS는 2020년도에 블록체인 기반 토큰 증권 플랫폼을 최초로 인가했다.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빠르죠. 이런 식으로 늦어지면 우리도 참 답답할 겁니다. 이제 시장 다 뺏기고. 그래서 빨리 선점하는 게 좋은데 정치인들이 조금 빨리 눈을 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사 대표님이네요. 김형준 대표가 조각 투자에서 토큰 증권으로 금융 개인화에 앞장선다. 뱅크시 엄청 유명한 미술가죠. 토큰이 작품 중개로 관심을 좀 가지게 됐고, B2B 사업으로 토큰 증권 시장을 개척하겠다. 개인화는 큰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자산들이 토큰 증권으로 거래될 거다. 미술품 외에 다른 자산들도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여기 말이 조금 이상한 게 있네요. 토큰 증권은 조각 투자에서 더 나아가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자산의 지분을 가상자산으로 발행하는 증권을 뜻한다. 가상자산 형식이라는 게 조금 그렇네요. 그냥 블록체인상의 토큰을 만든 건데 그 토큰 자체가 증권인데 이걸 가상자산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지, 그거는 조금 이상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어감이 이상하네요. 아무튼 간에 이런 그림이 시작을 했는데 추후에 다른 상품군들도 선보이겠다라는 뉴스입니다. 말레이시아 STO 거래소죠. 그린엑스라는 데가 있거든요. 한국 진출을 좀 하려고 한다.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IT센이 뉴스에 종종 계속 나오죠. 좀 토큰 증권에 되게 진심인 회사 중에 하나인데 여기랑 같이 해서 실물 자산 토큰화를 좀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미술품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같이 하려고 하는 게 거래 상품의 공통적인 검토, 교차 상장,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 얼라이언스 구성 등등을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BDX랑 같이 좀 해보자. 그런 뉴스고요. 이런 뉴스들이 계속 생겨나고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지금 법적으로 완전히 완비가 되진 않았지만 좀 계속 찔러주고 우리나라 정부나 국회의원들도 좀 자극을 받아서 법규를 좋게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진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일단은 최근에 STO 서밋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은 저도 다시 한번 참가 방법이나 여러 가지를 좀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토큰 증권 관련해서 어떤 발행이나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면은 서밋에서 경진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경진대회를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안내도 좀 드릴까 합니다. 경진대회에 참가하시면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 등등을 좀 안내 드릴 생각이고요. 그거는 다음 시간 뉴스에 좀 이르지만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플립이었습니다.